두 분 말씀을 같이 종합해서 반박을 좀 할까 싶습니다. 처음에 NLL 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문원 의원이 NLL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실상 포기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주요 여론이 우리 김능구 대표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55%,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NLL 포기 발언 아니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포기론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붕이 파란 집은 다 사실상 청와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이 전문에 어디에도 포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상 포기는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LL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또 얘기했습니다. NLL을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쌍방이 NLL을 법적으로 포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서해 평화 협력 지도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LL의 쌍방이 법적으로 포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을 그런데 지난 대선 기간도 그렇고 1차적으로 국정원에 의해서 전문이 공개되고 요약본이 공개됐을 때 어떤 언론도 이 지점을 보도해주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문원 의원이 10월 8일날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첫 발언한 이후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NLL과 관련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의 보도 건수가 9,500건에 이릅니다. 이 정도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쳤겠습니까? 미쳤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황 소장님께서 뭐 민주당 선동 잘하는 쪽으로 여론이 좀 유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 그렇게 깔보지 마십시오. 민주당 별로 인기 없습니다. 민주당이 선동 잘해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 여론이 NLL 포기 발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 눈과 귀가 다 살아 있습니다. 그 점은 유감이고요. 그리고 우리 김재현 의원께서 뭐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뭐 지도도 보여주시고 그랬습니다. 서해 평화 협력지대라는 건 이런 겁니다. NLL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NLL이라는 서해 북방 한계선을 그대로 놔두고 건드리지 말고 지금 사실상의 그 영토선을 그대로 놔두고 등거리 등면적으로 서해 평화 협력지대를 설정하자. 그 안에서 쌍방의 군대가 다 철수하고 경찰력에 의해서 행정적 관리를 하자. 여기에 경제와 평화를 덮어 씌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새누리당의 어떤 당파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 혹은 거기에 동의하시는 그러한 정치적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사실상 포기에 가깝다고 얘기하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은 수많은 유혈 사태를 일으켰던 이 NLL을 놔두고서 그 안에 서해 평화 협력지대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평화와 경제 번영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 새로운 건설적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김재현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팩트에 관해서는 사실에 관해서는 저는 정확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오늘 이 토론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포기라고 하라는 이야기가 4번이나 됐습니다. 예. 자, 아까 뭐라고 워딩을 하셨냐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NLL 포기합시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내내 그랬다고 했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전문 어디에도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장을 끝까지 고집하고 관철시키겠습니까? 예. 그 4번이나 그러면 나와요. 알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그럼 제가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폭이라는 자, 등거리 등면적이라는 얘기 왜 나와? 등거리 등면적이라는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아니, 잠시만요. 폭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폭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김정일 위원장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셨고요. 노무현 대통령. 예, 이건 전문을 보면 나오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김 전 의원이 이의 제기를 한 부분은 이겁니다. 아니, 아까 그 지도를 보고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 그 부분에 대한 반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예. 왜 등거리 등면적이라는 게 나왔습니까? 예. 이 NLL은 서해 북방 한계선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었던 클라크가 정전이 되면서 북한 측에 일방적으로 통과한 선입니다. 이것이 영해선으로 굳어진 겁니다. 사실상의 우리 군대에 의해서 관할이 되고 지배된 영해선이 됐습니다. 그것이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그 지도에 나오듯이 그 이남이 지역으로 자기들의 영해선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수도 없는 군사적 분쟁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등거리 등면적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 국민이 확고하게 믿는 그 NLL 영해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 쪽의 등거리와 등면적 등거리로 하다 보니까 북한의 그 황해도 쪽에 육지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등면적이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남쪽의 등거리 등면적. 그렇게 가도 똑같이 들어보십시오. 전문의 등거리 등면적이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 번 그래서 이번에 오늘 국회에서 의결한 남북 정상회담에 국가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 전문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을 가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전회의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회의에서 엄청난 양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도 같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셔가지고 평통자문회의에서 했던 보고대회 회의록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지금 김재원 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김정일이 포기하자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예의했다라는 그 지적은 전문을 읽어보십시오. 정말 전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그 점은 읽어보시기 싫으시더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번이나 포기 그렇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고소를 한 사람들 주고받는 사람들 재판을 하는 판사를 했는데 이제 고소를 당했습니다. 참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생겼네요. 뭐 자랑스럽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분명한 공익적 제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엊그저께 법사위 회의에서도 적어도 이 제보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다. 만약에 이것을 뭐 저를 고소한 분이 무슨 뭐 절취 이런 말씀을 쓰시는데 그러나 그 고소장을 보면 그 우리 김모 당직자로부터 박범계 의원이 건네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만약 단정적으로 했으면 제가 저도 봤습니다. 맞고소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피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지점에서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권영세라는 분이 작년 대통령 선거의 종합상황실장입니다. 한 2, 3위쯤 되는 지위입니다. 삼선위원회 국회 정보위원장을 했고 검사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면서 국정원에 파견 나갔던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또 문제의 박원동 국장이라고 있습니다. 2차 장산하의 국익정보국장입니다. 이분이 국회 파견관으로 3년 와 있었습니다. 권영세 이 전 의원께서 국회 정보위원장을 할 때의 국익정보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마찬가지로 경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국정원 출신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적인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판 청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의 그 12월 16일에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통화를 했다. 박원동 국장이 전화 와가지고 경찰 수사 똑바로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밝혔던 그 녹음 파일은 이와 유관한 겁니다. 즉 범죄 행위와 관련성이 매우 높은 내용들입니다. 박범계 의원을 고소했으니까 저는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피하지 못하죠. 세상에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사 받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내용들,
적어도 제가 내란에 가까운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저를 고소했을까요?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고소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박범계 의원이 추가적인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추가적인 공개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제 입을 막는 것입니까? 이게 본질이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 김재원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이 새로 거듭나는 국정원 개혁의 시발점에 대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된 진상의 규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그 진상규명을 기초로 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수사가 끝나 있지 않습니다. 소위 반값 등록금 문건, 또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는 게 2차장 산하의 국익전략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그 작성자와 보고라인과 결제라인이 실명으로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규명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행정관료 출신입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평생을 경찰에 봉직한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왜 그 엄중한 시간에 12월 16일 날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배우가 있지 않고서는 믿을 만한 곳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에 대한 엄중한 규명이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진상조사의 목표여야 되고 본질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